우리가 서부지법의 그 폭도들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경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네. 일단 한덕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당에서는? 네. 뭐 제가 재판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저는 탄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이미 뭐 한덕수 총리는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 안 한 그런 예. 위헌 행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탄핵을 뭐 해도 네. 저는 뭐 그런 결정이 나오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엄밀하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위헌 정도의 중대성, 네. 고의성 뭐 이런 것들도 보니까 그 위헌이 되더라도 그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판결하는 경우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냐, 사무실로 그렇죠. 돌려보낼 정도냐 그 이제 이걸 정도인데 따지더라고요. 또 저희들 민주당 그 탄핵 소추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그 위헌 위법한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그 파면 그 탄핵 결정을 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은 그래도 어쨌든 그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탄탄TV 김종국 박사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뭐 저희가 황교안도 겪었던 예.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저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고 그 사람이 지금 거의 부정선거의 전도사처럼 돌아다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뭐 그렇죠. 네. 한덕수건 최상목이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헌 행위는 명백해진 거죠. 왜냐하면 최상목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한덕수의 행위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위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확인된 사실이 얼마나 중대한가의 문제와 관련된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이제 최상목은 헌재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은 행위이지만 한덕수는 소위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지의 여부 문제랑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했는가 방조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 이 변론이라는 게 하루밖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네. 재판 증거 자료 자체가 윤석열 재판 자료가 검찰에서 자료 아닌 협철도 안 맞습니다. 해주죠. 아나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헌재가 자기 마음대로 증거체 채택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내란에 동조했는지 방조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예. 아마 진보적인 재판관님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보면서 막 하고 싶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위법적인 상황들은 확인되나 소위 이 탄핵을 할 만큼의 중대한가와 관련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 문제는 네. 이제 기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니 이왕 그러니까 굳이 한덕수를 윤석열보다 앞에 데리고 선거 기일을 해서 기각시키려고 하는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전제로 해서 파면이 됐을 때 소위 권한대행 체제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의 추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헌재가 헌재 결정의 중대성들을 고려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저는 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상목이라는 권한대행이 존재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탄핵 소추는 아직까지 발의만 됐지 네. 탄핵이 발의가 안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발의하겠다. 예, 저는 네. 이거랑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많은 분들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그렇습니까? 예, 일부 계신 것 그때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한 가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최상목과 한덕수가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곤혹스러운 입장은 최상목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걸 위헌이라고 분명히 결정했고, 네, 그런데 그렇죠. 헌법재판의 결정을 또 그 지금 최상목 그 권한대행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 안 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도 곤혹스러운데 그러면은 그 한덕수도 총리도 그 3명의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는데 네. 이미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을 여기서 만약에 그 위헌이라고 그건 위헌 행위인데 파면에 이를 정도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은 한덕수가 임명돼서 계속 임명을 안 하면 예. 그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 해석 기구로서 권위가 실추가 되는 거죠. 자기 구정처럼 그렇죠. 되는 거죠. 모순적 논리적으로. 상황에 처하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가 탄핵
밖에는 답이 없는 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 부분을 각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각하라고 하면 이제 절차적, 그렇죠. 형식적 하자 부분인데 정족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정족수. 거예요. 그러니까 정족수.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도 똑같이 총리일 때 하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이렇게 소추 사유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일 때가 3가지 소추 사유가 있고 2개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인데 네. 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거는 권한대행일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위헌이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중요하지 않다 내지는 기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200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150명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200명까지 안 됐기 그게 이제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윤측이라든지 주장을 하는 그분들이 건데. 계속 주장하는 게 그 맞습니다. 부분이죠. 국힘에서 네. 주장하는 게. 근데 사실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선례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판단할지 이제 조금 잘 권한대행의 모르는 그 정국수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국회의 해석은 국회에서 예, 해석은 그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의 그 직위는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 직접 선출해서 국민 대표성이 있는 것과 대통령 직무를 하는 것과 근데 권한대행은 직무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성 예, 없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정족수를 국회에서는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150명으로 해석을 해서 네. 그 탄핵 소추를 네. 진행을 네, 한 네.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국회의 그런 해석이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요 의견을 따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결정도 그 정족수 문제도 저는 그런 국회의 해석에 그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최종적인 그 헌법 해석 기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판례로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주장은 계속 해왔고 지금도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각하로 네. 불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급 불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각하라고 한다면 네, 네. 그들이 이제 지금 소위 법꾸라지들의 법 기술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구속 취소 인용 뭐 시간까지 계산한다라고 우리가 초 단위까지 한다고 네. 농담할 정도로 네, 네. 법 기술을 부려서 구속 취소를 인용해주고 뒤에 검찰에서 석방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뒤에 김성훈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법원에도 안 보내고 자기들 네, 선에서 네. 하는 것도 봤고 네. 그러면 각하라고 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절차적 형식적 네. 결국 윤석열이 석방될 것도 이런 절차적 형식적 요건 가지고 네.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아니고. 네, 네. 그럼 지금 만약에 한덕수가 그게 적용이 된다면 그런데 윤석열은 각하가 어떻게 하냐. 전체적으로 각하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5개의 사유가 있는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2개의 사유거든요. 요 사유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나머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기각이 나온다면 네, 네. 기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기각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각하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고 이 근데- 사유에 대해서는 네.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네.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 각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기각의 모양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급 불안해진 거에서 네. 각하로 완전히 결정이 난다 그러면 정말 불안한 부분인데 네, 네. 그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네. 기각 쪽일 것이다. 맞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더라도 기각이고 그거는 기각이고 설령 이거 저는 각하로는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설령 각하가 되더라도 그 사이에 있었던 행위들이 다 이제 뭐 무의로 돌아간다든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한덕수가 했던 뭐 거부권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거 다 최상목이 했던 거부권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러면 다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법률에 보니까 행정행위의 기속력 때문에 그 징계 중에 그 후임자가 한 행정행위는 소급해서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습니다.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설령 각하가 되더라도 그게 뭐 다시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이 뭐 다시 임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이제 보수 유튜버들 지금 제가 일부러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데 깽가리를 두드리는 게 각하돼서 돌아오면 그 부분도 정통성,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생떼를 쓰려고 지금 하고 주장을 있어요. 할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진짜 볼 땐- 어떤 거라도. 아마 정족수 문제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제가 봐도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딱 명확히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네, 네.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는데 탄핵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 순서대로 순번을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 한해서만 200명이라고 하는 원칙을 대는 게 맞는 네, 건데 네. 만약에 이번에 각하를 시킨다면 이 논란을 그대로 남겨두는 상황이 네. 현재가 되는 거여서 오히려 네, 네.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이건 추후에 판단하겠다 이 문제 나중에 판단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기각 아니면 탄핵이라고 판단이 드는 건데 이제 제 그 고민이 뭐냐면 최상목도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시켰을 때 이 헌정체제 안정성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유지할 것이냐의 부분도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 이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들한테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 고려사항과 관련해서 갑자기 끼어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네. 한덕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드리는 겁니다. 최상목 탄핵은 이제 발의 이제 네네. 개시를 한 것이고 네. 이제 그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다음 주 목요일에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월요일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별개로 해서 예.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기각 내지 각하에 대한 의견들이 쭉 나오는데 네. 제 견해로는 그런 그 위원회 중대성을 봤을 때 네. 탄핵으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에서 그 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이게 표현을 할 때 보니까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사람도 권한대행이고 이 사람도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국힘 쪽은 보니까 대대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해서 소급적으로 무효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하니까 대행, 대대행, 대대대행 일부러. 어디까지 갈 거냐. 네, 아.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대대행이라는 건 법률적으로 없는 게 없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냥 대통령의 대행만 대행, 있을 뿐입니다. 대행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순번을 정해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맞습니다. 다 소급 기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하나만 문제가 돼도 전체 뒤가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네. 아이고 그리고 네. 굉장히 이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요 한덕수의 소추 이유가 5가지인데 그 네. 중에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요게 있어요. 한한 공동 정권을 운영한다. 요거 있지 뜬금없이 않습니까? 둘이 나타나서 저는- 한밤중에 뭐 기자회견했죠. 네. 오히려 이게 진짜 탄핵 사유로서는 굉장히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요구, 사퇴 요구가 높아지니까 갑자기 아니 대통령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공동 정권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법적 권한으로 그걸 전혀 법적 권한도 헌법이나 없고 법률에 그런 게 그럼요. 없죠. 예, 예. 네. 그런데 이 권력을 대통령이 야 내가 안 할 테니까 니네가 해. 그래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공동을 운영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법에도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법상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사고가 나거나 거리 시에만 그렇죠.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쿠데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한덕수 총리도 잠깐 그때 대통령 꿈을 꿨던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실제로 그 유력한 뭐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설도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들이 대통령 행세를 하겠다고 한 것이니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헌법 위반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또 한 가지 재밌게 우리가 볼 포인트가 요즘에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요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한덕수에 대한 결정 주문과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명백하게 이제 거기서 뭐 내란에 대한 판단 이런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힌트를 강력하게 얻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한정적일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네. 헌재는 제가 뭐 헌재 그거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채택된 증거에 한해서만 해석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그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 자료들이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가 흠결이 명확히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하나가 소위 절차적인 하자,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 내용에서 여기다 해석이 정확히 들어간다면 일단 위헌은 명백해지는 하나의 위헌은 명백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중대성 문제 판단 같은 경우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헌재의 만장일치의 공감대를 가지고 그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단서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 부분은. 네. 저도 이제 헌재가 이제 이 판결문들을 쭉 보면서 헌재가 계속해서 약간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네 사람 기각할 때도 맞습니다. 힌트가 좀 있죠. 네, 그 기각할 때도 그러나 탄핵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분명하게 했었고요. 네, 네. 그 전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네. 권한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것만 해도 권한 침해인데 총 들고 가면 당연히 이거는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살짝씩 힌트를 주고 있다. 선관위에 또 그 보냈다라고 윤이 또 내라는 직접 얘기를 머리가 했죠. 헌재에 나와서 자기가 떠들다가 네, 뭔 네.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말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맞습니다. 네. 아니, 이건 살짝이 아니고 명백한 겁니다. 네. 이게 문구 내용을 보면 그 검사들 할 때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것을 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건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는 거라고 수호하는 거다.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는 그런 거 하는 거야. 맞아. 국회가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는 야, 니네들은 줄탄핵을 하잖아. 그래서 국정이 개헌한 마비되잖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개헌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아니라는 헌재가 거죠. 웃기지 마. 그치, 뭔 그치.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니네들이 이런 짓을 안 하잖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맞아. 명백한 거죠. 이거는 맞아. 명백한 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덕수 탄핵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한 것,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과연 어느 날 선고를 할까? 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의원님, 당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일반적인 시민들보다 더 정보가 많을 것이다라는 게 보통 네. 저희의 기대인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혹시 좀 윤에 말씀을 좀 대해서 해주십시오. 할까? 네. 뭐 저희들은 28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8일이면 다음 금요일에 금요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하루라도 당겨지기를 좀 바랍니다. 지금 이제 헌재가 계속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를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좀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 불안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이 지금 날로 악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개엄 100일 동안 경제적 손실 비용을 최소로만 잡아도 150조예요. 이게 하루에 1.5조 원인데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50만 명의 월급이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개엄 2달간 20만 명이 폐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IMF 때보다 지금 자영업자 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빨리 줄여주지 않으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그 탄핵 선고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예. 그 헌법재판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저는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5가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자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자명하다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설명이나 증명이 없어도 저절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가 자명한 거거든요. 예. 이 사건은 자명한 거예요. 그 비상계엄의 요건 절차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국회의도 열리지도 않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가지고 100여일씩이나 이렇게 질질 이게 뭐 30일, 20 며칠씩 끌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미 그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국내 어떤 그 정치 상황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다음 주도 안 되고 4월로 넘어가게 되면 네, 네. 이건 국민이 가만히 안 있죠. 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까지 4월까지 끌고 혹시 가겠어요? 의원님 이들이 지금 일각에서 이제 많은 그 지지자분들도 의구심을 가진 게 이제 3월 26일 대표님 네. 그 2심 선고 뭐 대표님 지키는데 아주 천병으로 열심히 정말 고생해주고 하셨는데 3월 26일 그 대표님 2심 선고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많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그거는 진짜 정치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윤석열 탄핵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예, 전혀. 별개의 예. 사건인데 만약에 억지로 그런 식으로 짜 맞춘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정치하는 거죠. 그건 네. 절대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님 수호할 때 또 지금도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혹시 저 PD님 후원의 계좌 있으면 한번 자막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이현 의원님 뭐 대표님의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대학 후배시기도 하시고 뭐 워낙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